다른 엄마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 제일 힘들 때는 사실 애가 아플 때 아니에요? 일하고 있는데 애가 아플 때 좀 그런 일 없으셨어요? 그럼요. 저요. 네. 마이크 좀, 네. 예. 저도 이제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큰애가 있는데 1학년 때 일 잠깐 얘기하면 이제 회사에 있을 동안 친구들 생일 파티가 있어서 1학년 때 일찍 끝나잖아요. 그래서 일찍 끝나서 한 12시 50분에 다 끝나고 같이 모여서 생일 파티 가자 이랬는데 이제 아직 1학년이니까 모르니까 엄마들이 같이 챙겨서 가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그래서 저는 못 가니까 다른 엄마한테 좀 챙겨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름아름 아는 엄마들의 아는 아이들만 이렇게 챙겨서 가니까 저희 아들만 혼자서 생일 파티 못 가고 혼자 온 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그럴 때 진짜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적이 많고 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셋이거든요. 이제 셋인데 이제 하나가 아플 때가 있고 둘이 아플 때가 있는데 이제 한 명이 이렇게 아프면 이렇게 어떻게 한 명이 이렇게 케어를 잘 하겠는데 네. 둘이 아플 때는 애 이렇게 양옆에 놓고 애기 또 밤새 간호하다가 그다음에 또 그 다음날 또 출근하고 아이들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놓고 이럴 때가 좀 그 애 셋을 좀 돌보시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런 때가 좀 많이 대단하시네요.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같이 하지만- 보는 맘들은, 예. 예. 요즘 아이들, 그러니까 제가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아이들 숙제가 엄마 숙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둠 숙제가 많고요. 네. 뭐 단체로 같이 인증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해야 하고 막 이런 어른이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 숙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워킹맘 어머님들 보면 그러니까 전화 연락은 물론 돼요. 물론 되는데 네. 거기 참여하신다거나 아이들을 같이 인솔해 주신다거나 네. 그리고 아이들은 뭐 소방서 견학, 뭐 어디 박물관 견학 이렇게 인증 사진을 찍어야 될 경우에는 참석을 못 하시니까 전업주부 어머님들이 이렇게 인솔하면서 음료수도 사주시고 뭐 이렇게 간식거리 하면 그러니까 엄마들은 다 똑같이 챙긴다고 챙기는데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여기 없는데, 그러니까 사진 찍자 그래도 빨리 좀 못 모이는 편이고,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 같이 동행하는 엄마들 눈치를 이렇게 보는 게 그 전업주부 입장에서 보면 참 짠할 때가 있고요. 네. 저 아이들 엄마들도 오고는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여기 참석을 못하니까 참 짠하고 막 아쉽고 막 뭐 그런 네. 이상한 그러면 생각이 저희가 많이 일부러, 들어요. 일부러 안 가는 그쵸? 것도 아닌데 예, 예. 그냥 내 그럼요. 자식이다 생각하고 그쵸? 이렇게 예. 품어주시고 근데 이제 그러면 어른들은 내 아이보다 그 아이들이 이제 더 챙기고 엄마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엄마들끼리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가 없으니까 약간 주눅이 드는 모습이 그늘져 보이고 그런 것들이 좀 보여서 네. 사실 이렇게 애를 학교에 보내놓고 아니면 현장 학습을 보내놓고 그런 걱정을 엄마들이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일을 하면서 우리 애만 혹시나 좀 따돌림 당하거나 외롭다거나 막 주눅 들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일하는 엄마들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이제 강구해 놓고는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아기 때부터 주말마다 시댁과 친정을 오가면서 나중에 내가 다시 일을 하게 되면 주말엔 대책이 없는 거예요. 평일은 뭐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해도. 그래서 일부러 이제 양가 부모님과 친하게끔 막 미리 이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주말에 일할 때마다 양가 부모님께 맡기고 있는데 어떤 그런 대책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한테 이제 이해를 많이 시키려고 해요. 일단은 저희 직장에 굉장히 많이 와요. 특히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 들리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학원 이제 시간에 학원과 학원 시간에 텀이 나는 시간에 저희 이제 병원에 와서 아이가 이제 저 하는 일하는 모습을 지켜봐요. 그러니까 점점 엄마를 이해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엄마가 왜 거기에만 있어야 되고 왜 나와 시간에 있어주지 못하고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더 많이 이해를 해요. 엄마 오늘은 아픈 환자가 더 없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태풍이 왔거든요. 네. 그때도 엄마 이렇게 태풍에서 뉴스에서 사람들이 많이 아프다는데 엄마 이제 병원 안 가도 되냐고 저한테 먼저 데려 어머, 물어보더라고요. 기특하네요. 그런 거 보면 아무래도 아이가 정말 나를 많이 이해해주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좀 이제 애들한테 이제 너네 할머니랑 같이 산다고 이제 엄마는 없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그랬는데 아이고 이런. 그 이제 아이들 시간이 될 때마다 아이들한테 이제 딱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오히려 이제 좀 스트레스 덜 받아 하니까 엄마가 일단은 네. 예, 그런 거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워킹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와 함께 있어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아이하고 3세까지의 유착관계, 애착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또 그런 얘기들도 선생님께서도 많이 하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워킹맘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메꾸면 좋은 건지 좀 알려주세요. 워킹맘의 이제 가장 큰 적은 시간이에요. 시간과 네. 이제 싸움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시간에 항상 쫓기다 보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조금 잘못된, 그러니까 애착 형성에 방해가 되는 이제 양육 방식을 취할 경우들이 종종 계세요. 대표적인 게 이제 기본적인 돌봄은 다 제공을 하는데 뭐 따뜻하게 뭐 안아준다거나 아플 때 좀 돌봐준다거나 하는 게 안 되는 좀 방임형도 좀 많고요. 또 반대로 이런 부족한 시간 때문에 함께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메꾸고자 함께할 때는 주로 이제 물질적으로 나는 번다 이거죠. 장난감이 뭐 자동차가 막 수십 대 수백 대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아이와 함께 있는 동안은 아이가 조금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해도 야단을 못 치게 되면서 그냥 다 받아주는 이제 허용적인 태도도 굉장히 갖기 쉽고, 맞아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너무 엄마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짜증이 자꾸 생겨서 뭐 애가 엄마 보고 돈 벌어 오라고 한 거 아닌데도 엄마가 애가 좀 엄마 누워 있으면 애가 엄마 놀아주면 엄마 힘들잖아, 엄마 일하고 왔잖아 이러면서 이제 짜증이나 아니면 버럭 화를 내는 처벌형도 좀 있으세요. 근데 이러한 건 모두 아이들과 이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데 이제 방해가 돼요. 우리가 이제 애착은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은 애착을 통해서 아이들은 안전감을 느껴야 돼요. 내가 안전하다. 내가 무슨 일이 좀 생겨도 뭔가 이렇게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느껴야 되는데 이 안정감의 기초가 뭐냐면은 비교적 일관성 있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워킹맘 같은 경우는 항상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허둥지둥하고 뭐 좀 몸 안 좋으면 그냥 주말은 하루 종일 집에 있고 뭐 이렇게 되게 좀 불규칙하게 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어떤 걸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은 우리는 양으로 승부 못한다. 질로 간다. 그럼 질적으로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 하셔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강박적으로 짜시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하루 일과표, 주간 계획표를 짜 놓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항상 제일 먼저 시간을 내야 될 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항상 확보를 하셔야 돼요.